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차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2차 에너지, 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니야. 1차 에너지가 물론 양이 더 많긴 하지만 사실 화력발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철소에서 쓰는 석탄 우리한테 잘 안 와닿잖아요. 근데 전기는, 전력은 뭐 우리가 늘 쓰는 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도는 비슷해요. 1차 에너지 전체랑 이 전력이랑은 비슷해. 자, 아무튼 그래서 전력의 생산과 분포 이야기를 할게요. 자, 기본적인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할 건데, 자, 우리가 전력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발전 양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발전 양식. 또는 거의 같은 의미로 발전 유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어떠한 방법으로 전력을 생산하느냐. 자, 여러분들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은 뭐 아주 많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높은 곳에 있는 물을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전력을 생산한다. 이제 이런 방식을 우리가 수력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뭐가 됐든 그걸 태워서 에너지가 나오면 그걸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한다. 이런 걸 화력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원자력 발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발전 양식, 발전 유형은 어떠한 방법으로 전력을 생산하느냐. 크게 화력, 원자력, 수력 발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뭐 태양광이나 뭐 풍력이나 이런 것들은 신재생 에너지로 들어가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뭐랑 비교를 해야 되냐면요. 구분을 해야 되냐면 발전 에너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발전 에너지원. 자, 이건 전력으로 바뀌는 에너지가 원래는 뭐였느냐. 됐죠? 자, 이제 이건 어디서 구분하는 거냐면요. 화력 발전에서 구분해요. 불에 태우는 거,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거, 전기를 만드는 건 똑같지만 원래는 석탄이었는지, 원래는 석유였는지, 원래는 천연가스였는지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발전 양식을 물어보면 보통 세 가지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발전 에너지원 물어보면 화력이 천연가스, 석탄, 석유로 나뉘니까 이건 5가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헷갈리지 않으니까 공부를 하면서도 이제 올바른 데 가가지고 지식이 이렇게 붙으니까요. 자, 이제 이렇게 구분해 두시고요. 자, 발전 설비 용량과 발전 설비 용량과 발전량 비율 볼게요. 전력은 대부분 화력, 원자력, 수력 발전을 통해 생산된다. 자, 현재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거 비율이 높은 편일까, 낮은 편일까? 낮은 편이에요. 앞으로 그걸 늘려가야 되긴 하지만 아직은 비율이 되게 낮은 편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전기를 만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자세히 정리를 해줄 건데 이 순서대로 발전 설비 용량과 발전량 비율이 높다. 자, 이제 구체적인 수치는 이거 왼쪽에 있는 거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이거 다시 정확하게 구분을 해줄게요. 자, 여러분들 발전하고 관련해가지고 설비라는 말이 나와요. 설비. 자, 설비가 뭐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말은 아닌데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건설에서. 뭔가 하면서 준비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 걸 갖다가 발전량이라고 불러요. 자, 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 전기를 많이 쓸까? 상대적으로. 뭐 다른 건 비슷하게 쓰는데 여름에는 냉방해야 되고 겨울에는 난방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시기에 따라서 이제 전기를 쓰는 게 다른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1년 중에 전기를 제일 많이 쓸 때를 10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발전소는 100만큼만 생산할 수 있도록 지으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돼요. 왜냐하면 발전소라고 하는 게 중간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점검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발전소의 능력치가 만약에 100이다.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전기가 100이라고 그랬을 때 발전소는 당연히 좀 여유롭게 건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됐죠? 그런 걸 설비 용량이라고 부른다. 됐어요? 개념 잡으셔야 돼요.
설비 용량하고 발전량하고는 다른 개념인데 설비 용량은 이제 이런 뜻이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화력 발전하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하고 그 다음에 수력 발전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자, 실제로 수치가 이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숫자를 적어둘 거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고 한번 이해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발전량을 보면은요. 화력 발전이 발전을 제일 많이 해서 예를 들면 60만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 원자력 발전소는 얘가 30만큼 발전을 하고요. 수력 발전은 굉장히 비율이 낮아서 한 2 정도 발전을 해요. 실제로. 뭐 이게 어쨌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자, 그런데 설비 용량은 이제 얘는 실제로 전기를 생산하는 거. 설비는 얘가 정말 늘 100% 일을 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수력 같은 경우에는 얘가 대략 10 정도 돼요. 자,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1년 내내 비가 되게 많이 내린다. 1년 내내 발전을 하겠죠. 그게 능력치가 10이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봄, 가을, 겨울에는 비가 별로 안 내리잖아요. 발전을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니까 여름에만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름에만 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여름에 좀 많이 하겠죠. 그래서 수력 같은 경우에는 능력치는 10이나 비가 안 내리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실제로 전기를 생산하는 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뭐 40 정도 되고요. 뭐 화력은 이제 100 정도라고 뭐 임의로 숫자를 이렇게 적긴 했지만 이제 이런 양상이에요. 됐어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최대 능력치에 가깝게 전기를 생산해요. 자,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뭐 이제 이걸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지만 자, 여러분들 원자력 발전소는 구조가 복잡할까 단순할까? 당연히 복잡하겠지. 왜냐면 안전장치도 되게 철저하게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원자력, 핵 분열 당연히 그 기술도 되게 이제 이렇게 되게 발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스위치를 켜고 전기를 생산하기까지 한 2박 3일 걸린대요. 점검도 해야 되고 테스트도 해야 되고 살펴볼 것도 많고 그리고 반대로 가동을 하다가 멈추는데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는 자주 껐다 켰다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기를 적게 쓸 때도 일정 부분 쓸 거 아니야. 그 부분을 원자력 발전소하고요. 화력 발전소 중에 규모가 되게 큰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도 쉽게 껐다 켰다 못해요. 뭐 집에 있는 조그마한 난로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그래서 대규모 화력 발전소하고 원자력 발전소가 기본적인 전기를 담당을 하고요. 전기를 많이 쓸 때 수력 발전소 열심히 돌리고요. 조그마한 화력 발전소 열심히 돌리고요.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설비 용량과 발전량, 양상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요. 가동률. 자, 그럼 상대적으로 제일 열심히 일하는 건 무슨 발전? 이거 산수잖아. 자, 능력치는 40인데 30만큼 전기를 생산하고 있어요. 몇 퍼센트 일하는 거니? 지리 시간에 뭔가 산수를 물어보면 애들이 이게 뇌가 진짜 이게 몇 퍼센트야? 아이가 4분의 3이 몇 퍼센트냐고. 아, 그래, 75%. 75%, 얘는 60%, 얘는 20%. 그래서 가동률은 원자력 발전소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 가동률 종종 물어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설비 용량, 발전량은 화력, 원자력, 수력 순서인데 가동률은 원자력, 화력, 수력 순서다. 이것만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자, 이거 뭐 적어 놓으시고요.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시간 조금 줄게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왼쪽에 있는 그래프 강조 표시 좀 해놓으세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 1차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율. 자, 이건 외우셔야 돼요. 물론 지금 당장 외울 건 아니고 문제 풀면서 자꾸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여기서 1차 에너지원별 발전량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전력을 제일 많이 만드는 에너지원은 석탄이에요. 석탄이 독보적인 1등. 외우셔야 돼. 우리나라에 화력발전소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석탄을 주로 이용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석탄은 오염물질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숙제야. 자,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석탄의 비율은 좀 줄어들고요. 지구온난화에도 되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뭐 산성비 같은 대기 오염물질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미세먼지의 주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석탄을 많이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중이 또는 양이 점점 늘어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값이 싸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선진국들은 뭐 당장은 이게 뭐 신재생 에너지로 다 바꿀 수 없으니까 천연가스를 더 많이 쓰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나 그런 거에 비해서 여전히 석탄의 비율이 너무 높다. 물론 이걸 단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어쨌든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1등이 석탄. 그다음 2등이 천연가스 원자력. 자, 이건 같은 거죠. 25.6이나 25.9나 그게 그거잖아. 기준 연도가 달라지면 당연히 또 달라질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거의 같은데 과거에는 어땠느냐. 이제 그거 보고 구분해야 되죠. 자료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자, 여러분들 그럼 10년 전 또는 20년 전에는 천연가스하고 원자력 중에 뭐가 더 비율이 높았을까? 원자력이 더 높았겠죠. 자,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는 쉽게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가 거의 그대로예요. 양이 그대로야. 근데 천연가스는 대기오염 물질이 별로 안 나오니까 점점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같지만 과거에는 원자력이 천연가스보다 더 많았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석유는 1%가 안 되죠. 비싸거든. 석유 대신 이제 석탄이랑 천연가스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수력도 1%가 안 돼요. 신재생에너지도 얼마 안 되고요. 자, 이제 이게 1차 에너지원별 순서. 석탄이 1등, 그 다음에 천연가스하고 원자력이 2등, 그 다음에 석유는 정말 조금밖에 안 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에서 석유, 천연가스, 그 다음에 석탄, 요게 화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발전량을 보면 1등이 화력, 그 다음에 2등이 원자력, 3등이 수력. 수력은 되게 조금밖에 안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발전 양식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발전 에너지원도 알 수 있고. 앞에서 설명했던 거 있죠? 그거 떠올리면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 정리 좀 해주세요. 이것도 역시 시간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 있는 거 정리할게요. 자, 수력, 화력, 원자력 각 특징 이야기할게요. 자, 수력 볼게요. 수력. 자, 수력은 유량이 풍부하고 물이 많을수록 그 다음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면서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높이 차이, 이걸 한자로 낙차라고 그러죠. 낙은 떨어질 낙자예요. 떨어지는 차이. 자, 그래서 수력 발전은 여러분들 해안가에 있을까 아니면 내륙 지역에 있을까? 아니, 야, 내륙이라 그랬으면 밀고 나가야지. 자, 여러분들 바닷가 지역은 당연히 해발고도가 낮잖아요. 그렇잖아. 내륙 지역에 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이 풍부해야 되니까 큰 강의 중상류 지역에서 수력 발전을 많이 해요. 자, 그래서 한강, 낙동강 등의 중상류 지역인데, 자, 행정구역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그래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그래서 강원도 북한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충청북도 남한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낙동강은 주로 어디를 흐를까? 낙동강 중상류 지역은 어디일까? 자답할게요. 내가 묻고 내가 대답하고. 자, 경상북도가 이렇게 낙동강이 쭉 흘러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뭐 신재생에너지랑 비교할 때도 충청북도가 이렇게 포함이 돼 있으면 수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수력 발전의 장단점은 발전 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당연히 적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 얘의 단점 중에 하나가 소비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 자, 전기를 생산하는 곳은 산골, 근데 전기를 쓰는 곳은 대도시, 멀죠. 그러면 송전탑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전기를 보내는 걸 송전이라고 부르는데 보내는 과정에서 전력의 손실이 나타나요. 뭐 단점이라면 단점이죠. 자, 그 다음에 기후 제약이 많아서
뭐 비가 안 오면 답이 없으니까 기후 제약이 많아서 안정적으로 전기를 만들기는 어렵다. 그다음에 기후 및 생태계 변화가 일어난다.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자, 이렇게 하천이 흐르는데 그럼 댐을 건설하기 전에는 물줄기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댐을 건설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계곡을 따라서 호수가 생기잖아. 그럼 맨 땅이었다가 여기가 물로 이렇게 들어차게 되면 어떤 기후의 변화가 생기냐면요. 수증기가 많이 증발하니까 안개가 많이 껴요. 됐죠? 그래서 댐을 건설하게 되면 주변 지역에 안개가 많이 낀다. 자, 대표적인 도시 2개. 자, 이건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지만 그냥 상식에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도시 춘천, 그 다음에 충주 2개 정도만 그냥 상식에서 알아두세요. 물어볼까? 또 내가 대답할게요. 자, 여러분들 춘천이 무슨 도시죠? 무엇의 도시? 춘천. 아니, 닭갈비가 유명하긴 하지만 우리가 춘천을 닭갈비의 도시라고 하진 않잖아. 자, 춘천이 무슨 도시야? 자, 여러분들 나중에 연애할 때 춘천 물론 닭갈비 먹으러 가도 돼요. 근데 춘천에 왜 가냐? 경치가 좋아서. 왜? 거기에 호수가 되게 크거든. 그래서 호반의 도시라고 불러요. 호반의 도시. 들어본 적 있니? 자, 호반은 이제 잘 쓰는 말은 아닌데 반도할 때 그 반이에요. 그래서 호수 가장자리 지역, 물가 지역을 호반이라 그래. 그러니까 춘천 근처에 큰 댐이 3개나 있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춘천 가서 닭갈비 맛있게 먹고 호수 옆에 가서 놀다 오면 돼. 멍청하게 미안 이게 지리 배웠는데 춘천 가서 닭갈비만 먹고 오지 말고 호수도 갔다 오라고요. 됐죠? 넘어갈게요. 그다음 화력발전 볼게요. 화력발전은 자연적인 입지 제약이 적음, 뭐 구조도 단순한 편이고 뭐 오염물질이 나오긴 하지만 뭐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죠. 그래서 어쨌든 입지 제약이 적고요. 그 다음에 건설 비용이 싸요. 수력이나 원자력이랑 비교하면. 그 다음 연료 수입에 유리하고 대소비지와 가까운 지역. 자, 무슨 소리냐면요. 대소비지는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 수도권이 소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사는데 거기에 화력발전소를 지을 수는 없잖아. 오염물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도권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그리고 화력발전소에 이용하는 석탄하고 천연가스는 수입이니까 당연히 바닷가 지역에 또는 섬 지역에 화력발전소 지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수도권에 지을 수 없어. 그럼 어디다 지을까? 강원도 바닷가에다 지으면은요. 태백산맥 넘어와야 돼요. 그리고 거리도 멀죠. 그래서 우리나라 화력발전소 상당수는 수도권이랑 가까운 바닷가 지역 충청남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석탄을 제일 많이 쓰는 행정구역이 충청남도였잖아. 기억나니? 네, 그래서 충청남도 기억 좀 해두시고요. 자, 발전소 건설 비용이 비교적 싸다. 그 다음에 소비지랑 그래도 가까우니까 송전 비용이 저렴하다. 하지만 발전할 때 대기 오염물질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얘는 전력을 만들려면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이 든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발전은 큰 특징이 얘가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인데 근데 뭐 사람이 뭐 교통사고 나고 싶어서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얘가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지진이나 그런 게 일어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지반이 견고하고 땅이 튼튼하고 그 다음에 원자로가 워낙 뜨거워져서 식힐 수 있는 냉각수, 물이 많이 있는 곳. 그래서 우리나라는 바닷가 지역에만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바닷가에만. 자, 그리고 행정구역은 이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지금 당장 말고 이제 공부하다가 계속 외우셔야 되는데 정리할게요, 이것도. 자, 원자력 발전소는 정말 특정한 몇 군데 지역만 있어요. 그래서 외워야 돼. 외운다는 걸 가정하고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는 경주라 그래야 되나? 경주에 있어요. 경주.
근데 경주가 옛날에는 경주랑 월성군이랑 따로 있다가 지금은 경주가 됐거든요. 그래서 경주에 있지만 발전소 이름은 월성 원자력 발전소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시험에서는 또는 이제 뭐 해설 같은 데서는 월성이라고 나올 거예요. 어쨌든 경주에 있다. 경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울진에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울진. 참고로 월성이나 울진 그 장소에 원자로는 여러 개가 있어요. 한 곳에 원자로가 뭐 5개, 6개, 뭐 7개, 8개 뭐 그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울진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부산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여기 원자력 발전소 이름은 고리 원자력 발전소예요. 고리. 자, 그 다음에 울산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울산에도. 그리고 마지막 한 군데 더 5군데 있거든요. 영광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자, 일단 5군데 이름 우리 교재에 적혀 있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5군데 있는데 정리할게요. 자, 이 중에 이 2개는 경상북도예요. 경상북도. 그 다음에 부산은 그냥 부산이고요. 울산도 그냥 울산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시도별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영광은 전라남도죠. 전라남도. 됐죠? 그러면 이제 시도로 구분을 하면 4군데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시도로 구분했을 때 원자력 발전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은 어디일까? 경상북도 2군데 있으니까. 됐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나눌 거예요. 여기는 생활권으로 구분하면 영남권, 영남지방이고요. 전라남도는 영남에 어떻게 보면 상대되는 개념, 호남권. 그래서 우리가 생활권을 물어볼 때도 영남권하고 호남권에만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수도권에 없고요, 강원도에 없고요, 충청도에도 없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됐어요? 자,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자, 여러분들 원자력 발전소는 도시 가까운 데 지어야 돼요? 아니면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서 좀 떨어져서 지어야 돼? 그쵸?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그런데 우리나라 한번 봐보세요. 땅덩이가 좁기도 하지만 자, 울진은 그나마 사람이 좀 적게 살아요. 강원도 바로 밑에거든요. 영광도 상대적으로 사람이 적게 살아요. 완전 농촌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부산, 울산, 경주, 남동 임해 공업지역에 원자로가 수십 개가 있어. 10개가 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나잖아. 일본하고 달라요. 체르노빌하고 달라요. 사고 나면 정말 끝장나요. 그래서 뭐 이제 이건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아니면 아직 개발도상국이야? 선진국이 되면 사실 사람 마인드도 좀 달라져야 되고 뭐 우선시하는 것도 좀 달라져야 되고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자, 원자력 발전소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긴 한데 이게 정말 사고가 안 난다고 장담할 순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일본부터 해가지고 여러 군데서 사고가 났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참 위험한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들이 있어서 순전히 이제 내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금 굴러가는 건 계속 굴러가고 앞으로 시간을 두고서 몇십 년을 두고서 천천히 원자력 발전소는 줄이고 신재생이나 안전한 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쪽에 동의하는 편이고요. 물론 여러분들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됐죠? 그다음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 부산에 원자력 발전소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부산에? 자, 부산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고 고리 원자력 발전소예요. 이름이. 근데 이 고리가 무슨 고리냐면은 행정구역 이름이에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 밑에 무슨 읍 밑에 고리. 자, 우리가 시골 행정구역 보면 무슨 리 있잖아요. 그 동네 이름이에요.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원자력 발전소 위치를 감추려고 일부러 고리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언론 플레이지.
정말 안전하고 정말 깨끗하고 뭐 그러면 그냥 부산에 있다고 말하면 될 텐데 사람들한테 그런 건 잘 안 알려요. 자, 아무튼 이게 원자력 발전소 위치가 되게 중요하니까 체크를 해두세요. 자, 나머지 것도 정리할게요. 자, 소량의 연료로 대용량 발전이 가능하다. 우리가 뭐 우라늄 1g으로 뭐 석탄 몇 톤, 석유 뭐 몇 리터 뭐 그런 자료 본 적 있을 거예요. 듣고 있니? 그 다음에 발전할 때 온실가스 안 나오고요. 화석 에너지랑 비교하면은. 근데 이제 발전 후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이 든다. 방사능 폐기물 많이 든다. 그 다음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참고로 현재 시점에서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 있죠. 이걸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나라 단 한 나라도 없어요. 이걸 깊은 바다에 묻을까? 아니면 뭐 우주로 보내버릴까? 아니면 땅속에 파묻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아직 뭐 연료 봉이라든지 그런 핵 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나라 단 한 나라도 없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여러분들 핵 폐기물은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저준위.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꼈던 장갑이나 뭐 썼던 도구들 있죠. 뭐 그런 것들은 방사능이 별로 안 나오니까 좀 덜 위험한 거.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봉이나 그런 것들은 되게 오랫동안 그 방사능이 나오잖아요. 고준위. 그래서 저준위보다 고준위가 당연히 더 위험하잖아.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 동네에 고준위 방사능 그 폐기물 처리장 또는 매립장이 건설된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 당연히 반대하겠죠. 돈을 얼마를 준다 하더라도 반대할 거 아니야.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고준위 폐기장 아예 계획도 못 세우고 있고요.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면 그 옆에다가 임시시설 만들어서 그냥 거기다 계속 보관하는 중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고준위 폐기물 그 처리단죠.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거의 가득 차서 조만간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생각해 볼 게 좀 많아요. 참고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 있잖아요. 6번째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좀 작잖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을 정말 많이 하는 나라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심각한 문제인 거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거지. 당장. 자, 아무튼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왼쪽에 있는 지도 보고 정리할 시간 줄게요. 자, 정리할 시간 주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주요 발전 설비 분포, 수력 발전,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구분하면 돼요. 자, 이 중에 수력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수력 발전은 숫자 굉장히 많아요. 다 못 외워요. 자, 특징은 다른 발전 양식에 비해서 설비 용량이 적다, 조그맣다. 그리고 위치는 해안가다, 내륙이다. 높이 차이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나오면 수력 발전이고요. 원자력 발전은 전라남도 영광, 그 다음에 경상북도 울진, 그 다음에 경상북도 월성, 신월성이라고 써있는 데가 경주예요. 그리고 고리라고 써있는 데가 부산이거든요. 그리고 신고리라고 써있는 데가 울산이에요. 물론 이제 신고리는 일부는 부산이고 일부는 울산이긴 하지만, 그래서 영광, 전라남도, 울진, 경주, 경상북도, 울산, 부산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영광 위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지리를 배웠으면 티를 내야 되잖아. 자, 영광이 뭘로 유명하죠? 굴비. 자, 굴비와 함께 앞으로는 원자력 발전소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화력 발전소는 여러 군데에 있는데 전기를 많이 쓰는 곳 근처에 있어요. 수도권에서 전기를 많이 쓰니까 충청남도에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다음 남동임의 공업지역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거니까 이제 여기는 그냥 거기다 공장을 지으면 되는 거죠. 공업지역이니까. 그래서 여기 하동, 삼천포가 경상남도거든요. 경상남도에도 화력발전소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한 1분 정도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오염물질을 제일 많이 내보내는 게 화력발전소거든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수도권에 인구가 무려 2,600만 명이 살아요. 2,600만 명이. 자, 이 전기를 어쨌든 만들어야 되잖아.
그리고 대부분 이제 화력 발전소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화력 발전소가 여기 충청남도에 있잖아. 자, 당진에 있는 화력 발전소는 화력 발전소 그 단지 그 한 곳에 있는 발전소만 따지면 전 세계 최대 규모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미국 그런 나라들 물론 나라 전체를 보면 인구가 많잖아. 근데 특정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라들은 발전소가 여기저기 되게 많아.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충청남도에 유난히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 당진부터 해가지고요, 태안, 보령 얘네들이 전 세계 탑 10 안에 들어가요. 화력 발전소 규모로.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이라기보다는 자 이제 여기 바람이 만약에 이렇게 분다. 서울 하늘 흐려져요. 미세먼지 많아져요. 자, 물론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오염물질도 만만치 않게 많다. 화력 발전의 문제예요.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현재 뭐 사실인 거지. 됐죠? 어쨌든 그래서 말했던 것처럼 화력 발전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뭐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뭐 대기 오염 그것과 관련해서 석탄이 좋은 건 아니니까. 자,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석탄 대신에 이제 지금은 당장에는 천연가스 쪽이 조금 이제 구체적인 대안이고 그다음에 뭐 신재생에너지나 다른 걸로 점점 이제 바꿔가야 되는 거지.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